물비린내가 섞인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자갈치 시장은 늘 시끌벅적했다.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생선 써는 칼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뒤엉켜 묘한 생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오래된 상인들만 아는 감정. 그 가게는 건드리지 마라. 알겠나? 그 말은 20년째 이 시장에서 떠돌고 있었다. 둘째 출입구 쪽, 작고 낡은 간판이 걸린 강미옥 횟집. 허름하고 조용했다. 노년의 여인이 하루 종일 회를 뜨며 손님을 맞았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눈빛부터 달랐다고 기억했다. 청년단이라 불리는 무리가 시장을 어지럽히기 시작한 건 얼마 전부터였다. 검은 셔츠, 선글라스, 그리고 거만한 발걸음. 시장 지켜주겠다는 마른 핑계일 뿐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돈을 건넸다. 평화를 지키려면 그게 낫다고 여겼으니까. 오늘은 둘째 구역이다. 회터부터 돌아. 그날도 그랬다. 청년단 5명이 시장을 돌아다녔다. 상인들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 명이 물었다. 저기, 둘째 출입구 쪽 횟집은 안 같지 않아? 아, 거기, 늙은 아줌마 하나 있더라. 뭐 어때서? 들리는 말로는 건드리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마. 지금은 우리가 룰을 만드는 거야. 그들은 미옥의 가게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칼질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다. 조용했다.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질을 이어갔다. 아주머니, 우리랑 이야기 좀 하시죠. 석진이 말을 꺼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미옥이 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기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봤던 사람이었다. 석진은 갑자기 목이 바짝 말랐다. 말없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 눈빛 하나에 그날 이후 청년단은 둘째 출입구를 다시는 넘보지 않았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상인 하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에도 지켜냈던 사람이야. 자갈치를. 가게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짙은 생선 비린내가 얼굴을 스쳤다. 횟집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 아래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다. 가게 안엔 단 한 사람, 말없이 회를 뜨고 있는 노년의 여인. 굵고 마른 손가락이 칼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광어살이 얇게 정교하게 벗겨지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의식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옥.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늙은 아주머니라 부르지만 오래된 상인들 사이에선 조용한 경외의 대상이었다. 장사 잘 되세요, 아주머니.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 석진이 비웃듯 인사했다. 미옥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칼은 광어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그 안에 쌓인 세월이 느껴졌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청년단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은 아직 등록이 안 되셨네요. 석진은 미옥의 앞 테이블까지 다가왔다. 침묵.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무시당하는 것. 자신의 존재가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상황.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회 한 점을 젓가락으로 찍어들었다. 순간 미옥의 눈빛이 바뀌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장갑을 벗었다. 손가락마다 깊고 굵은 흉터. 수십 년을 칼과 살아온 흔적. 그 자체로 말보다 강한 증거였다. 돈 없어. 나가. 미옥의 첫마디는 짧고 단호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가게 밖,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모였다.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사람, 예전에 범서방파 셋을 한 칼에 물러서게 만든 사람이야. 그때 부산역 사건 몰라?
칼잡이 미옥이라 불렸잖아. 석진은 그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요즘 시대의 칼 하나로 뭘 어쩌겠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발끝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눈앞의 여인은 말없이 존재만으로 위협이 됐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미옥의 가게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가게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광어의 살점이 칼날 아래에서 얇게 갈라질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유리처럼 울렸다. 석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뭐라고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규칙을 따라야죠. 당신만 외회일 수는 없잖아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제야 미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차디찬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말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녀는 키는 작았지만 마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칼은 손님용이고. 그녀는 회칼을 내려놓고 카운터 아래로 손을 넣었다. 철제 해동칼. 오랜 세월 손에 익어 손잡이가 반들반들 닳아버린 무기였다. 너희 같은 놈들한텐 이걸 써야지. 그녀는 한 손으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철이 서로를 긁는 그 소리, 날이 서는 소리. 그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상인들은 숨을 죽였고 석진의 동료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석진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도 어느새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미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석진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두 동강 났다. 기압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만으로 생긴 일이었다. 모두가 말이 없었다. 석진은 손에 남은 부러진 젓가락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미옥을 바라봤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서 있었다. 두 번 말 안 해 나가라. 미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뼈에 스며드는 강철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살기마저 머금고 있었다. 젊은 깡패들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 같은 할머니 하나 때문에 물러설 것 같아요. 석진이 버텨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미옥은 해동칼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청년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세 번은 안 말한다. 미옥은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 그들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상한 리듬이 있었다. 마치 사냥감에게 다가가는 맹수처럼. 그 분위기에 눌린 깡패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형님, 그냥 갑시다. 뭔가 이상해요. 한 동료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석진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걸.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켜보려 했다. 오늘은 봐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중년들. 자갈치 출신. 미옥의 이름 하나에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그제서야 석진은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횟집이 아니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그리고 미옥은 단지 회를 뜨는 노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지배했던 이름, 칼잡이 미옥이었다. 자갈치 시장의 오후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비린내 섞인 바람, 사람들 틈에 섞인 흥정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묵묵히 회를 뜨던 여자. 강미옥.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칼끝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단순한 생선살이 아니었다. 세월이었다. 차마 말로 꺼낼 수 없는 시간들이 그녀의 손끝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시비를 걸던 젊은 무리들이 등을 돌려나가려는 순간 시장 입구에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남루한 셔츠와 장화를 신었지만 자세와 눈빛은 분명했다. 그들은 이곳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어이, 강도령. 우리 미옥 누님한테 뭐하나?
선두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부드럽게 말을 던졌다.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순간 석진의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그냥 상인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석진이 더듬는 소리에 중년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다 봤다. 누님한테 보호비 달라고 했지. 범서방파, 칼잡이 미옥 누님한테. 그 말에 석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동료들도 입술을 꽉 깨문 채 떨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미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회칼을 들었다.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손에 든 광어를 썰어내기 시작했다. 칼끝이 광어를 스치자 살점이 바람결처럼 떨어졌다. 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누님,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그 외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애들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따로 교육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위협이 배어 있었다. 중년 남자들은 석진과 동료들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그들이 떠나는 소리에도 미옥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회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 철학자처럼 조용하고 예술가처럼 섬세한 손놀림. 그게 그녀였다. 시장 입구. 석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칼잡이 미옥. 전설이라더니 진짜였네. 모르는 게 죄다. 특히 이 바닥에선. 중년 남자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물끄러미 광어를 썰던 그녀는 칼끝 하나로 세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강미옥.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누님이라 불렀고 범서방파에서조차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없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녀가 살려줬기 때문에 산 것이다. 그 말에 청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뺨은 창백해졌고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다. 우린 다 은퇴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 중년 남자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를 잊었다는 뜻은 아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들, 예전에 조직이었대. 그래서 이 시장이 요즘 이렇게 조용했구나. 그들의 눈빛은 이제 청년들에게 향해 있었다. 비난과 경멸이 담긴 시선이 말보다 날카로웠다. 중년 남자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석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답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중년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얼굴 다 기억했다. 부산 어디서도 이런 짓 하지 마라. 청년들의 뒷덜미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미 몇몇 구경꾼들의 스마트폰은 그 장면을 찍고 있었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때 미옥의 가게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손에는 얇게 썬 광어회가 정갈이 담긴 접시. 드세요. 누님이 보내셨어요. 회 한 점을 집어먹은 중년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역시 누님 솜씨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네. 그들은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고마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반면 청년들은 땅만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 꺼져. 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안 그러면 우리가 데려간다. 말 끝에 담긴 무게는 명확했다.
청년들은 비틀거리며 시장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등 뒤로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만이 남았다. 잠시 뒤 시장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다. 수산물 냄새, 상인들의 외침, 흥정 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지만 그녀의 가게는 달랐다. 중년 남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옥은 여전히 회칼을 들고 있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광어 한 마리를 마주한 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많이 컸네, 석호야. 선두에 있던 중년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누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가게 안엔 날카로운 칼소리만 울려 퍼졌다. 미옥은 말없이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손놀림엔 군더더기가 없었고 칼끝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생선 위를 미끄러졌다. 그녀는 지금도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 칼은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아니었다. 이제는 삶을 가르는 도구였다.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을 위한. 석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어린 시절과 같지 않은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래전 미옥의 수하에서 일했던 조직원이었다. 이젠 어엿한 중년 상인이 되었지만 그녀 앞에 서면 여전히 아이였다. 장사는 잘 돼요, 누님?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미옥은 칼을 멈추지 않은 채 살짝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 잘 되고 있지. 너희는? 뒤따라온 중년 남자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 시장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석호가 입을 열었다. 요즘 그런 애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처럼 정리할까요? 미옥은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은 창밖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만하자.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회 뜨는데 쓰는 거지. 정적. 중년 남자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살아온 날들, 상처, 피, 후회, 그리고 지금 이 평화. 알겠습니다. 누님. 석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 시장이 평화로운 건 전부 누님 덕이에요. 미옥은 아무 말 없이 회칼을 들었다. 눈앞에 광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고운 회로 바뀌었다. 그녀는 접시를 내밀었다. 먹고 가. 남자들은 말없이 받아들고 먹었다. 조용히,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 이 조용한 일상에 감사하고 있었다. 가게 밖, 시장은 다시 소문으로 가득 찼다. 역시 미옥 누님이야. 하루 만에 다 정리했잖아. 그 누님 과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지. 칼잡이였대. 범서방파 전성기 때 말이야. 그녀 이름만 들어도 다들 피했대. 한 노인이 국수 한 그릇을 가게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갔다. 조금 뒤 또 다른 상인이 고등어 2마리를 내려놓았다. 그건 단지 생선이나 국수가 아니었다. 감사였다. 말없이 전해진 깊은 존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어딘가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다. 그 중심엔 여전히 칼을 쥐고 조용히 회를 뜨는 한 여자가 있었다. 상처를 만들던 칼로 이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강미옥. 그녀는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이었다. 새벽의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생선 상자들이 부지런히 옮겨지고 상인들은 가게 앞을 쓸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 사람들의 얼굴엔 미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그들의 어깨엔 더 이상 눌린 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미옥은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다. 칼을 꺼내 갈기 시작한다.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른다. 그녀의 손놀림엔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미옥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옆가게 영자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늘 그냥 고개만 끄덕이던 그 인사가 오늘은 다정했다. 미옥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 영자는 미리 준비한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를 구하셨어요. 미옥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입술만 살짝 움직였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별거 아니라니요. 그 깡패들 때문에 다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 장사 시작하자마자 월급 절반을 뺏겼다니까요. 칼을 갈던 미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영자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심했어?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해도 경찰은 증거 없다며 돌아섰고 모두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이 퍼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경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옥의 눈빛이 어딘가 멀어졌다.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주먹, 피, 고함 소리, 그리고 손에 쥔 칼. 한때 그녀는 그 칼로 세상을 위협했다. 지금은 그 칼로 광어를 뜨고 있다. 영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전설, 돌아오다. 사람들이 그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과거가 다시 불려나오고 있었다. 미옥은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커피 한 모금. 칼을 다시 든다. 오늘도 회는 아름답게 떠졌다. 그녀는 전설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고 싶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잠잠했다. 그 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도망쳐 나온 과거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곧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말과 달리 그날 미옥의 가게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줄을 섰다. 관광객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녀를 전설이라 부르며 힐끗힐끗 훔쳐보았다.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요하게 회를 떴다. 칼끝이 생선을 따라 유려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다. 오후가 되자 시장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췄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가까운 상인들이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찰들은 미옥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미옥 씨 맞으신가요? 키가 큰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칼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다. 미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은 두려움도 놀람도 없이 그저 담담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물을 틀어 손을 씻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 경찰들은 조심스레 앉았다. 청년단이라는 조직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경찰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교차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다. 예전에 범서방파와 관련이 있으셨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 온도가 달라졌다. 미옥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그건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해 뜨는 사람입니다. 말끝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짧은 침묵.
그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다. 경찰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진술이 필요해서요. 청년단 애들이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미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래요? 네, 상인들 협박한 거 다 자백했어요. 강 씨를 위협한 것도요. 그녀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그냥 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미소를 지었다. 영상 봤습니다. 특별한 행동은 없더군요. 그런데 무릎 꿇고 사과하더군요. 모두. 잠시 가게 안에 흐르던 칼냄새와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칼을 들었다. 살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과거를 손끝으로 밀어내듯 그녀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이제는 아무도 무릎 꿇게 만들지 않는 삶. 가게 문을 열 때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철문 위로 살짝 내려앉고 오래된 칼날은 그녀의 손끝에서 날카롭게 살아났다. 생선 비늘이 톡톡 튀며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칼을 다듬고 고요히 다음 손질을 준비했다. 그건 그녀의 방식이었다. 떠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쌓아가는 것. 며칠 전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청년단의 발자국은 어느새 사라졌다. 상인들의 눈빛은 다시 밝아졌고 아이들이 떡볶이 냄새에 이끌려 모퉁이로 달려가는 모습도 되살아났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미옥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을 중심이라 여기지 않았다. 경찰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들의 감사는 어디론가 닿지 못한 채 허공에 맴돌았고 미옥의 눈동자엔 복잡한 파문만 번졌다. 그저 가게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스며 있었다.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자각은 그녀에게조차 낯선 일이었다. 며칠 뒤 석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누님, 괜찮으세요? 미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조사 끝났어. 걱정 마. 그 짧은 대화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오갔는지 누구도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 여인이 시장을 지켰다는 것, 그저 자신의 가게를 지켰을 뿐인데 그 행동이 수많은 이들을 움직였다는 것.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가게의 문을 열었다. 생선을 손질하며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안심했다. 말보다 묵묵한 실천이 더 크게 울릴 때가 있다. 미옥이 그 증거였다. 물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바꾸는 거죠.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삐걱 열리더니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종이봉투를 안고서요. 누님, 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그 말투엔 묘한 긴장과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작고 투박한 나무 현판 하나였습니다. 정성스레 새겨진 문구. 칼은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회 뜨는 데 쓰는 거다. 마이너스 강미옥. 그 순간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현판만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석호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걸려고 만든 거예요. 누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했어요. 미옥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 그녀가 피 흘려 겪으며 터득한 진실이 이제는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고마웠습니다. 괜히 그런 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
우리 모두 누님께 배웠어요.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가는 법을. 우리한테 누님은 전설이에요. 그 말에 미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웃음소리, 손짓, 바쁜 발걸음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 짧은 대답. 그러나 그것은 허락이었고, 어쩌면 작은 승인이었죠. 과거를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는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고, 아무 말 없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되새겼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미옥은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은 평화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위로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했다. 남은 생선 조각들은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앞치마를 벗으려던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다. 미옥의 말이 중간에 멈췄다. 문간에 서 있던 이는 오랜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 바로 그녀의 옛 스승 범서방이었다. 미호, 잘 지냈나? 노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미옥의 눈이 크게 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 이야기 들었다. 너 여전히 칼솜씨가 좋다더군. 범서방의 미소에 미옥의 긴장된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이제 흑칼만 쓰고 있습니다. 스승님. 범서방은 미옥이 칼을 들고 회를 뜨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익숙한 힘과 섬세함. 칼은 말이야, 쓰임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지. 내가 결국 옳은 길을 찾았구나. 그 말에 미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묵은 무게가 서서히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깊이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내가 뜬 회를 먹어볼까? 범서방의 그 한마디에 미옥은 미소 지으며 다시 칼을 잡았다. 손끝에서 살아 숨쉬는 그 칼은 여전히 전설 같았다. 이제 미옥은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지나 칼 하나로 자신만의 평화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